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분야의 인물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20년 5월 6일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이 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 장면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저작권은 현재 KBS에 있고 또 삼성 측이나 아니면 이재용 현재 회장님 측 혹은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할 시에 저희 동영상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KBS 측에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처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딱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부회장이라 하겠습니다. 부회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딱 서는 장면인데 지금 시선이 살짝 허공을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상당히 어깨가 조금 긴장되어 있고 손도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확실히 사과를 하시는 그 당시의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녹아 있죠. 어쨌든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재용 부회장께서 상당히 긴장해 있고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초대기업, 인류 초대기업의 회장인 그 수장다우시기 굉장히 절도 있고 깔끔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시간은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이든 일개 그 낯설 출연자든 누구든 간에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공평하게 바라볼 건 바라보고 짚어내야 합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입을 벌리고 계시죠. 왜 그러냐?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이크에서도 계속 중간에 잘 들어보면요, 하면서 이렇게 코로 들이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코를 막고 입으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 숨 쉬는 게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진짜 대기업의 총수로서 또 그리고 되게 상당히 우리나라 최상류층으로서 관리를 분명히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 숨 쉰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정말 난치병이다. 어떤 그런 삼성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병일 가능성도 부정을 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외에 다른 사람 그 범삼성가의 인물들을 제가 분석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어떤 집안 내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제 그 자가 매력 질환을 앓고 있죠. 그래서 저희 주변 친척들이나 친가들, 가족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가 매력 질환적으로 앓고 있는 건데 이종 부회장은 아직 제가 확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저는 이쪽에 더 표를 둬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코로 숨 쉬는 게 아니시거든요. 두 번째 더 높은 가능성은 뭐냐? 심리적인 상태를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코가 막혔다, 즉 숨이 막혔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정 부회장께서 표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을 보니까 딱 9초죠.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 거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에 따라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 삼성의 전체의 이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진짜 주가가 팍 떨어지고 몇 조 원이 그냥 픽 하고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충분히 그 긴장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대사를 치십니다. 이제 뭐냐면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렇게 오른쪽 눈썹이 딱 올라갑니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눈썹만 이렇게 들썩들썩 끄는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 눈썹이나 눈썹 전체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예. 요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요거만 들썩하다가 순식간에 딱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 저의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랑 이거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일 때 요거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요거일 때 요거라고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순식간에 사소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요 신체 동작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또 여러 개 비슷한 사례들을 나열해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보니까 요 눈썹만 올라가네. 근데 이럴 때 보니까 눈썹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전체가 같이 올라가네. 요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죠. 네, 그쵸, 올라가죠. 요 잘 보니까 요거는 오른쪽만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고개가 따닥하고, 예, 이렇게 마치 어떻게 표현하지? 경련이 살짝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따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사를 잘 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런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간간에서 요 동작이 나와요. 그러면
약간 이건 억측일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냐면 정말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생각했을까? 라고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까? 왜냐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개를 좌우로 따닥 하시는 거죠. 오른쪽 눈썹 올라가고요. 근데 이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한번 계속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건 저희 그냥 추측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삼성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온 건데 정말로 국민은 국민이고 난 나야. 어쨌든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그게 정부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힙니다.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마찬가지죠.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국민의 기회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할 때 또 따닥 올라오죠. 저는 현재까지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뭐 국민의 성원에 힘이어서 여기까지 성장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꼭 삼성 이재용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기업을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 도대체 국민이랑 무슨 상관이야. 물론 실제는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진짜 그 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에 말 한마디 순식간에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번창했다가 사실 어느 순간 막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진짜 백척간도와 같은 운명이 처한 수많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사업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국민의 기대까지 부응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이제 개인적인 전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렇게 오른쪽 눈썹만 딱 올라가는 거는 본심과 반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썹만 올라간다. 그럼 이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겉과 속이 지금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약간 이게 약간 이제 판타지예요. 그럼 이제 그런 이재용 부회장을 보고 뭐 LG나 아니면 그런 이제 약간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의하거나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눌 때 눈썹만 쳐다보는 거죠. 눈썹이 지금 올라가네? 오른쪽 올라가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지금 완전 반대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야, 얘들아, 더 조사해봐 해가지고 이면을 캐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소설이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계속 보시죠.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부분에서 눈을 딱 감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이거는 제가 해석하지 않겠어요.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부분에서 눈을 딱 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 아닐까. 이정부 회장도 정말로 본인이 원해서 사과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기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장면이다. 눈을 딱 감으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되게 막 차 사고 나기 전에 딱 눈을 질끈 감는 그런 느낌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원치 않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썩 내키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법과 윤리를 이제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또 눈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네, 이거는 저도 잘못하면 이제 코롱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시죠. 자, 그다음에 공감하는 데서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서 여기서 말을 더듬습니다. 공감이라는 말을 2번 하세요. 계속 보시죠. 자, 기술과 제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눈썹만 올리는 경우하고 양쪽 눈썹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 요 2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양쪽 눈썹이 다 올라갔죠.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 삼성전자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팔리고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이 자신 있거나 본인이 어떤 강조하고 싶은 순간에는 이쪽이 들리는 듯 하다가 양쪽이 다 올라갑니다. 지금도 확실히 다르죠. 올라가 있죠. 활 모양이죠. 반면에 여기는 눈썹이 일자형이죠. 활 모양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찬사를 듣고 있지만 그래서 요 굉장히 특이한 요 표정 하면서 양쪽에 있는 이 근육이 하면서 같이 딸려 올라가는 듯한 요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벗이잖아요. 뒤에 원치 않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하고 방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일자가 되고 끝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거는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딱 봐도 비대칭이죠. 한쪽만 이렇게 딱 올라가고 코 주름이 딱 지고 여기만 진하게 되어 있죠. 보통 이거는 저는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경멸의 시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할 때 딱 이 표정이 나온다 정도로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 부족한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본인을 깎아 내려야 되고 어떤 그런 기업의 치부를 이제 밝혀야 되는 순간에서 양쪽 눈썹이 같이 올라가고 입이 아까 그 모양이죠. 계속 보시죠. 잘라 보시죠. 자, 그 다음 또 주목할 만한 거. 자, 잠깐 눈을 확대해 볼게요.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대사를 칠 때 미묘하게 지금 눈동자가 흘리는 거 보이시죠? 네,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네, 좋아. 지금도 흔들리고 있죠? 네, 한 번 다시 볼게요. 저의 잘못입니다. 따닥따닥따닥 따닥따닥따닥. 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딱 사과를 하고 나서요. 주목할 부분이 보통 사과를 하고 고개를 정중앙으로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장면은요. 이재용 부회장이 고개를 드는 듯 하다가 딱 여기서 멈추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제가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사과 후에 다시 이 표정. 자, 이제 다시 발표하기 전에 아까 이 자리에서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기 전에 다시 이 표정이 나왔죠. 여전히 딱 봐도 심적으로 굉장히 긴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본인에 대하여 아니면 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어깨가 내려오죠. 먼저라고 했을 때 숨을 푹 들이쉬면서 어깨가 여기서보다 지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개가 비대칭형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에 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곧 주름이 지고 뭐 이걸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의할 만한 표정인 거죠.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보시죠. 자,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라고 대사를 칠 때 이쪽이 딱 올라갑니다. 계속 보시죠. 자, 삼성 SDS라고 딱 말할 때 또 올라가요. 딱 만약에 이게 정말로 기업과 기업 간 아니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만약에 경쟁사의 어떤 그런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눈썹만 볼 것 같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서 약점이 있고 어디가 튕기고 있으며 뭐가 문제인지를 본인 스스로 지금 다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기만 볼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네? 야, 그래서 미팅에다 시켜가지고 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오른쪽 눈썹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단어만 다 적어봐. 그리고 다 모아봐. 그거 분석해봐 하면 분명히 뭔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뇌물 혐의로 할 때 고개를 딱 들죠. 네, 뇌물 혐의로 할 때 고개를 딱 들죠. 강조하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고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계속 보시죠. 이것도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경쟁사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라면 이때 고개를 드네? 뭐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할 것 같아요. 계속 보시죠. 자,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할 때 입을 다시 딱 다물죠. 자, 이 표정은 확실히 입술 모양이 다르죠. 그냥 요때 대사치는 거랑 다물었을 때 꽉 깨무는 거랑 이거는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냐 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내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계속 보시죠. 자, 최근에는 많은 논란은 할 때 또 올라갑니다.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논란이 개인적으로 이정 부회장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사실이다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할 때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대본을 들고 대사를 칠 때가 있고요. 고개를 딱 들고 대사를 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봤을 땐 개인적 저의 사견입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순간에 고개를 들어버립니다. 계속 보시죠. 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라고 할 때 미묘하게 이 모양이 나야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다시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재용 그 부회장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순간이죠. 나는 지금 아직 내 아버지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버님의 실수와 내 실수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조리돌림을 어떻게 보면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순간에 이렇게 나오는 그 미묘한 순간에 나오는 표정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도 이 표정 아까 할 때 양쪽이 올라가는 그 동작이 나오고 있죠. 계속 보시죠. 한꺼번에 그 동영상으로 보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법은 어기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눈만 자들어 보시죠. 자, 법은 어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 고개를 올리죠. 자, 눈이 어떻게 되냐? 빠바박. 미묘하지만 눈 빠바박이 나왔죠. 빠바박. 다시 빠바박. 네. 그러면 좀 슬픈 일이지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법은 어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때 늘 개사 칠 때는 다 괜찮다가 이때만 눈 빠바박이 나왔을까라고 의심을 해볼 만하겠죠.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이라고 하는 대사를 칠 때입니다. 자, 이 모양 보시죠.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딱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좌우로 고개로 따닥 따닥. 그리고 눈썹도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할 때만 눈썹이 딱 올라갑니다. 요때만 올라가죠. 그쵸? 여기도 좀 올라가긴 한데 요때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우리 사회가 할 때는 정면 안 보고 계속 밑을 치십니다. 눈도 아래로 들어가죠.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회가 할 때요. 봐봐요. 더 윤택해지도록 할 때는 계속 정면을 보는데 우리 사회가 할 때는요. 정면을 못 봅니다. 바로 내려가요. 그쵸, 이런 식으로 바로 내려가고 이때는 정면을 보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계속 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 문득 진짜 밤에 와가지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다다닥 두드리고 저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하네요. 농담이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어느 누구나 다 네, 정치적 중립이나 그런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발표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신변이 꼭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이 제가 잘못을 하지 않나 지켜주길 바라면서, 자, 어쨌든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코 이정 부회장이나 삼성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행동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마추어로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혀주는 거니까 네, 꼭 저의 건강을 시청자께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지금도 기회하고 싶습니다 할 때 대칭이죠. 그 입이 딱 다물어 있죠. 이 부분만 딱 이 표정만 딱 보더라도 되게 불편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속 보시죠. 자,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자, 위기는 항상 우리 기업도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은 기회로 보나 규모로 보나 할 때 순식간에 그 스트레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삼성전자의 특성을 할 때 이 표정이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되게 큰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경쟁사의 그런 임원이다? 그럼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정 부장이 저 표정을 지을 때 미래에 나오는지 아니면 기계로 보는지 규모로 보는지 IT업으로 보는지 그 단어들의 어떤 순간에 저 표정이 나오는지를 역으로 추측하면은 그 이정 부회장의 마음속에 삼성이란 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은연중에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때 딱 표정이 딱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역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계속 보시죠. 자, 그것이 또 저에게 부여된, 근데 여기서 말을 더듬어요. 부여지하고 부여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는 순간적으로지만 내심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팍팍 오가면서 말을 실수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마 이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인데요. 본인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시계 방향, 마치 나는 솔로 20개 순자처럼 이렇게 고개가 내려갑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끄덕여요. 계속 보시죠.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잘 보시죠. 눈동자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눈동자 한번 보시죠. 아이고. 네. 자, 어떻습니까? 좌우자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자,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할 때 눈동자가 이렇게 동공지진이 살짝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 표정 또 나왔죠? 스트레스 나올 때
이거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 대사 내용이 뭐냐면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표정이 나와요. 즉 따라서 저는 명백하게 이재용 회장이 스트레스 반응, 본인이 강조하고 있거나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고 있어서 내적인 부담이 심할 때는 이 표정이 나온다고 어느 정도 약간 좀 확신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제 요 때는 꼭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소리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경험도 결국 뭐 녹록지 않은 데다가 제 자신이 지금 평가를 받기도 전에 내가 와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 이때 이 평가를 할 때 딱 고기가 딱 올라가고 이때 목소리가 순식간 살짝 커집니다. 제 자신이 평가를 받기도 전에라고 하면서 고개를 딱 들고 정면을 딱 보고 진짜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커져요. 지금처럼. 근데 저도 여기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좀 한표입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막 경영권 물려받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내가 와서 물론 비록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나를 제대로 평가하는 거 있는 거 맞냐? 내가 10년도 경영을 지금 못한 상황인데 비록 내가 잘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나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진짜 대기업의 총수로서는 부분은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자체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대국민 사과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참 저도 공감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책임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 생각이에요. 계속 보시죠. 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 때요 걸어 나가기 전에 슬쩍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이 표정을 숨기세요. 제가 순식간에 드러나는 이 표정에서 보통 인간은 자신의 본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건 되게 위험한 부분이니까 잠깐 진짜 6시 27분 요때 딱 표정을 딱 보시면 요 표정이 나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정 부장님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신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10년도 채 안 됐죠. 근데 나보고 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세상이 왈가부활하는 거는 내가 대기업 총수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일반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고인들이 치는 거가 나한테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뭔데 왈가부활하는 거라고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저는 공감이 너무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내 승계권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세상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정말 한편으로는 공감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다만 대기업 총수로서는 조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책임을 많은 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할 때 눈만 보시죠. 네, 좌우자 살짝 흔들리고 있죠. 네, 흔들리고 있죠. 계속 보시죠. 이건 눈동자 때문에 제가 구워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국민 사과가 이제 사과를 계속 하시고 여기서 이제 사과를 딱 고개를 숙여서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실 때 팔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굳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정 부회장 입술만 보더라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긴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네, 아까 그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딱 표정이 나오죠. 네, 이렇게요.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진짜 이재용 부회장의 본심이 언뜻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할 때요 이때 여기가 눈썹이요 이때까지 아까 뭐 한쪽이 올라간다 두 쪽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경련을 일으켜요. 자 이거는 제가 뭐 크게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각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보시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노사의 화학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할 때 정면 안 보고 치죠. 아까처럼 자 반대로 여기 봅시다. 내 자신이 제대로 평가를 받기 전에도 지금 세상이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실 때는 정면을 보시는데 지금은 정면 안 보고 그냥 계속 대본만 읽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 할 때 또 올라가죠. 불편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건전한 노사 문화라고 얘기할 때 이쪽만 딱 올라갑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리고 또 요 표정도 같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그래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노조는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본인의 이득의 극대화 혹은 회사의 이득의 극대화를 꾀하는 입장인데, 노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책임 쪽이 더 가깝죠. 어느 정도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업도 희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즉 사회 민주주의적인 혹은 그런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너무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은 지킬 건 지켜야죠. 기본적인 인권은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강시할 때 또 요쪽만 또 딱 올라갑니다. 준법에서 나와서 요게 딱 나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준법은 할 때 특이한 동작이에요. 입술이 한쪽으로만 우선 치우쳐 있고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마치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이건 한번 직접 7시 7분 57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준법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고 하시지만 계속 온전 눈썹이 반응을 하고 계시죠. 자, 그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마찬가지로 어금니를 꽉 깨무는 요 표정이 나옵니다. 계속 한번 잘라 한번 보시죠. 네. 자, 어떻습니까? 자,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잘 보세요. 어깨의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은 어깨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좌우 흔들리고 있죠. 자, 이때까지 대사를 칠 때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까지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죠. 완전히 흔들리고 있죠, 몸이 좌우로.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재판 중에 있는 걸 하더라 할 때요, 이렇게 몸이 막 흔들립니다. 네. 자, 반대로 지금 인지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의 뭐 지원 이제 호의가 있었기에라고 할 때는 몸이 전혀 안 흔들려요. 앞에 거 볼까요? 저와 관련된 재판이 할 때는 본인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죠. 그럼 이런 부분이 경쟁사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예리하게 캐치할 거예요. 지금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내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봅시다. 마찬가지로 몸이 흔들리고 있죠. 미묘하게 앞뒤. 예. 자, 법을 거듭 저부터 지키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칠 때, 네, 몸이 딱딱하게 구부러 있고 앞뒤 어깨 아래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입니다 할 때는 정면을 딱 보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삼성이 혹은 이재용 그 부회장께서 삼성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해왔던 성과, 성취 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드렸죠. 저와 관련된 몸이 흔들리는 거. 자, 반대로 임지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약간 초반부 장면인데요. 그때는 몸의 흔들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본다. 네. 자, 반대로 저와 관련된 할 때는 몸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아 보인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할 때 역시 스트레스 반응도 나오죠. 네,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진정한 국격이라고 할 때 눈빛도 그렇고, 네,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죠.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있죠. 스트레스 반응이죠. 계속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가실 때 저는 이 장면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사과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사과문의 안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그 삼성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아진 것이 아닐까. 이 내용이 긍정적이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펴서 그냥 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장면을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자, 이와 같이 경제 분야의 인물을 한번 들여다봤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분야의 인물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분석 매니아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